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노무교육, 집합건물 회계 길잡이,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저희 회사죠. 저희 회사에서 이거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좀 주변에다가 저희 카페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회사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들이 다 경력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끝나고 해주세요. 자, 이제 2021년도 최저임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로 8,730원 혹은 87,230원이라고 썼는데 그렇게 많으면 좋겠네요. 최저임금이, 그죠? 네, 시간급 8,720원이고요. 이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최저임금이라는 거는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예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 맘대로 멋대로 맛대로 나는 최저임금을 1,000원으로 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국가가 이 정도는 급여가 돼야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어 라고 정한 게 최저임금입니다. 적용 대상은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처벌 규정은요,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하는데요. 병과 두 개 다 같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변천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화이팅 하고 있죠? 옛날 머리 길었을 때 저입니다. 최저임금이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182만 2,480원입니다. 그 최저임금은요, 실질적으로 오른 게 우리 2021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1.5%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2.9% 전년도 대비해서 올랐네요.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요때인 것 같아요. 지금 2017년에서 18년도 요때는 거의 1,000원, 거의 1,000원까지는 아니래도 거의 1,000원 가까이 인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아, 1,000원이 넘나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네요. 자, 최저임금액. 아까는 최저임금이 뭔가 알아봤다면 최저임금액이란 근로기준법 제5조에 보시면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거를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하여 정하고요. 이 경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해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위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식대나 뭐 아까 뭐였죠? 식대, 또 뭐 그런 복리후생비들 있죠. 그런 거를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게 최저임금 산입 제외 범위,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있고요. 2019년에는 100분의 25,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100분의 7이었고요. 2020년은 100분의 20, 그리고 2021년도에는 100분의 15죠. 여러분, 이게 어때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왜 그러지? 2024년도에는 100분의 땡이에요. 그럼 뭐야? 다 산입이 안 된다는 얘기야. 뭐야? 이게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 산입 제외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제외 범위가 적어지고 있죠, 여러분.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반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산 방식은요. 최저임금 월 산액인 182만 2,480원 곱하기 15%는 27만 3,372원입니다. 이거를 뺀 나머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30만 원이 만약에 여러분 상여금이다. 그러면 27만 3,372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대 같은 경우는 182만 2,480원인 곱하기 3%는 54,674원이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식대는 얼마죠? 10만 원이죠? 10만 원에서 54,674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근제 우리 계산 방법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8,720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적용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시급은 8,720원. 주유는 주된 근로시간인데요. 여러분 볼게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8시간을 일하신 분의 주유는 당연히 주된 근로시간이니까 8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6시간, 6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간, 토요일 날은 3시간을 했어요. 이럴 때 주유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걸 다 더해갖고 나누기 6한 게 주유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옵니다. 주된 근로시간이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6시간이 주휴 시간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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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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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이렇게 근무했다면 주유는 6시간이 되는 겁니다. 주된 근로시간이 주휴입니다. 자, 그러면 일근제의 근무시간표 최저임금을 한번 볼까요? 자, 8시간 일하면 8호 40에다가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죠. 그래서 주간 40, 주휴 8시간, 주합계 48하면 209시간이고요. 209시간 곱하기 8,720원, 시급을 했을 때는 182만 2,488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만약에 주 6시간씩 단기씩 근무를 하셨어요. 주 6시간씩 근무를 하셨을 때는 6시간, 6시간, 6시간씩 근무하셨으니까 6, 5, 30 곱하기 하루 토요일 날 더 일했기 때문에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네요. 토요일까지 했기 때문에 33시간이죠. 33시간 더하기 주유 6시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네. 주유 30시간 일했기 때문에 169시간이 되죠. 월소정 근로시간이. 그래서 39 해서 월소정 근로시간 169시간 됐죠. 169 곱하기 시급 8,720원 된 겁니다. 요거는 39 곱하기 4.345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달 평균이 365 나누기 12개월, 12개월 나누기 7을 하면 4.345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합계에다가 4.345를 하면은 169시간이 되고요. 여기다가 우리 요 시급을 곱해주시면 147만 3,680원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일근제 계산 방법 한번 볼까요? 전화모 아파트의 격리대리인 판도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요. 기본급은 165만 원이고요. 출납수당은 10만 원, 식대가 10만 원인 경우에 시급을 구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시급은 우리 기본급에다가 재수당 그리고 식대 아까 10만 원 중에서 그 급여 54,674원을 뺀 45,326원이죠. 그거를 더해주면은 179만 5,326입니다. 그거를 나누기 200구로 하면 8,590원. 최저임금에 미달됐네요. 8,720원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울어야죠. 울면서 이분이 월급 좀 올려주세요. 182만 2천 원이라도 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최저임금에 미달이 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식대를 기본급에다 포함을 하세요. 맞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급여를 좀 인상해 주셔야죠. 급여가 179만 원은 조금 너무 적죠,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한 200만 원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다음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모 아파트의 미어원인 김청결 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고요.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토요일 날은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한대요. 기본급은 140, 식대가 10만 원인 경우 시급을 구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합시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으시냐면요. 여러분들 원래 4시간 근무하면은 몇 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되죠? 30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돼요.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시간을 근무할 때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7시간 반을 근무하면 몇 시간을 주시면 돼요? 30분만 주시면 돼요. 30분만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근무 시간 한번 구해 볼까요? 하루 6시간 곱하기 5일. 그래서 하루 3시간 또 곱하기 1일. 주유 6시간 하면 일주는 39시간, 39 곱하기 4.34 하면 169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급을 한번 구해 볼까요? 140만 원 플러스 우리 식대 그 54,674원 뺀 45,326원 하니까 금액이 145만 4,674원이 됐죠. 그거를 169원으로 나누니까 8,607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 미달되옵니다. 미달되니까 이거는 인상시켜야 되겠죠.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급여를 인상시키거나 식대를 급여에 산입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식대를 급여에 산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모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김일군 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5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토요일은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기본급은 280만 원, 자격수당은 20만 원, 상여는 매달 30만 원인 경우 시급을 구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이분은 당연히 최저임금은 넘으시겠죠?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상여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죠. 2021년 최저임금 182만 2,480원 곱하기 15%는 27만 3,372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상여를 30만 원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27만 3,372원을 빼셔야겠죠. 자, 근무 시간 한번 구해 볼까요? 하루 7.5시간 곱하기 5일 플러스 하루 2.5시간 곱하기 1일 플러스 주유 7.5시간은 일주 47.5시간이 되고요. 47.5시간 곱하기 평균 4.345주를 하면 206시간이 되옵니다. 자, 시급은 280만 원 더하기 기본급이죠. 플러스 20만 원 자격수당 플러스 상여. 아까 30만 원에서 27만 3,370원 뺀 26,628원입니다. 그거를 206시간으로 나누면 14,692원이 이분의 시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저임금은 당연히 초과했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러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9시간 일 안 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이분은 근로계약서에 있는 대로 이분이 209시간을 일하던 206시간을 일하던 182시간을 일하든 여러분 근로계약서에 있는 대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법 아니에요. 자, 격일근로자 우리 휴게시간 조정에 따른 최저임금 예시안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일일 근로는 24시간이 기본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휴게시간을 빼는 거예요. 주간 야간에서 2시간이든 뭐 1시간이든 3시간이든 빼면 요 개가 바로 여기 옆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 24시간 우리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해서 24시간이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다시 포함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 야간 근로시간이 이 기본 근로시간이랑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 네, 비디오 중지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기본 근로 요 시간 있잖아요. 요거는 하루 24시간, 우리 야간 근로 시간까지 다 포함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몰라서 못 부르겠어요. 어쨌든 기본 근로 시간은 24시간 모두 야간 근로 시간까지 포함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간 근로 시간 요거 있잖아요. 요 부분은 10시부터 밤 10시, 22시부터 언제까지죠? 다음날 6시까지죠. 그 8시간에 대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상하다. 여기 야간 근로 시간에 24시간이 있다 그랬는데 왜 여기 야간 근로를 또 기본 근로에 24시간을 다 넣고 왜 야간 근로에 또 8시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야간 가산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간 가산 수당을 주기 위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기본 근로시간 안에 야간 근로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임금은 기본 근로시간, 즉 일일 근로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뺀 금액 거기다가
그 금액을 그 계산식에다가 우리 감액 시급 곱해준 금액이 기본 임금이고요. 야간 가산 수당이라는 거는 야간 근로시간에 일한 거에 대해서 50%를 더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야간 가산 수당 곱하기 감액 시급, 아니 그냥 우리 시급이라고 하죠. 그 예전에는 금액을 100%안 주고 조금씩 나눠줬기 때문에 이게 감액 시급이었는데 이제는 전체 다 주죠. 그래서 시급을 곱해주면 야간 가산 수당인데 50%만 주기로 했기 때문에 곱하기 50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급에다가 야간 가산 수당을 준 게 우리의 월급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것이 여기 보시면 이 월간 지급액을 줄 때 어떤 분들은 여기 기본급에서 재수당 하고 이 야간 가산 수당을 포함한 월간 지급액이 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본급하고 재수당한 요 기본급하고요. 기본급여하고요. 야간 가산 수당은 야간 가산 수당대로 미달되면 그것도 최저임금의 미달입니다. 즉 야간 가산 수당은 야간 가산 수당대로 미달되면 안 되고요. 기본급이나 재수당에 대한 최저임금 이 부분은 그 부분대로 미달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 24시간이고 휴게 시간이 없는 걸로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기본 근로 365시간인데 이거는 365시간 기본 플러스 야간 근로시간이에요. 일일 근로시간 24시간에다가요. 휴게시간 주간 플러스 야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일 근로시간 24시간이니까 휴게시간도 주간 플러스 야간으로 휴게시간 하고요. 그 금액을 그 시간을 빼주고요. 곱하기 365일 나누기 2 격일 근로자니까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로시간 24시간에 휴게시간도 주간 플러스 야간 시간입니다. 야간 가산수당 121.67시간은 어떻게 나왔냐면 일일 야간 가산수당 8시간에 빼기 야간 휴게 시간만 빼줘야겠죠. 이거는 당연히 야간 시간에서 빼주는 거니까 곱하기 365 나누기 2일 격일 근로자이기 때문에 2일 나누고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되옵니다. 야간은 22시에서 6시까지 8시간이에요. 자, 기본 임금은 기본 근로시간 365 곱하기 최저임금 하시면 되고요. 야간 가산 수당은 야간 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곱하기 50 하면 되시옵니다. 자, 기본급 플러스 재수당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금액이 반드시 야간 가산 수당도 맞아야 되고 요 기본급 플러스 이 재수당 요것도 최저임금의 두 개 다 미달되지 않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위에 거 정리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모 아파트의 기정기사인 백성실 씨는 격일제 근로자로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12시간 근무하세요. 휴게 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이시고요. 기본급은 237만 4천 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직책수당은 5만 원, 방화수당은 5만 원, 야간 가산수당은 36만 6천 원인 경우 시급을 구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근로시간은 기본 근로시간 24에서 우리 주간 플러스 야간 휴게 시간이 4시간 빼시고요. 곱하기 365 나누기 2일 나누기 12개월에서 304.17시간이 됐습니다. 야간 근로시간은 8시간에서 야간 휴게인 2시간 뺐고요. 곱하기 365일 나누기 2일 나누기 12 해서 91.25시간 된 겁니다, 여러분. 시급은 기본 시급에다가 기본급 재수당해서 247만 4천 원에다가 340.17 여기 있죠, 여러분? 요걸 나누면 8,134번 3원이고요. 그리고 야간 가산 수당은 366만 원에다가 요거 91.25를 나누기 2로 해야 되겠죠? 45.6 해서 나누면 8,026원이에요. 여러분, 시급이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쪽 다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아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여금은 100분의 15% 월급 환산액,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에 그리고 식비나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그 최저임금 환산액 월급여에서 100분의 3입니다. 자, 시간의 수당 변경된 근로기준법. 제가
앞에 말씀 다 드린 내용이라서 제가 요거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법정 근로시간 일주 40시간에서 일주 35시간으로, 그리고 연장근로 한도 일주 6시간에서 일주 5시간으로. 그러나 우리 아파트에서는 미성년자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자, 시간의 수당 근로기준법 아까 앞에서 정리한 거 표로 한번 볼까요? 자, 주 50시간 단축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된 거는 5인에서 49인이 2021년 7월 31일 날,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은 그 30인에서 299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요. 5인에서 29일은 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안타까운 게 뭐가 하나 있을까요? 여기 5인 미만이 있죠. 5인 미만은 어때요? 다 빠져 있죠. 5인 미만은 영세한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런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른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 근로 할증률은 바로 시작이 됐어요. 휴일 근로했을 경우에 할증되는 거는 바로 18년 3월 20일부터 바로 시작됐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서 막 섞여 있어서 약간 야리까리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연장이랑 야간이랑 휴일을 같이 주기도 하고, 연장이랑 물론 야간하고 휴일, 연장과 야간, 그리고 휴일과 야간은 같이 주셔야 돼요. 야간은 항상 주셔야 되는데, 연장을 주면서 휴일도 주고, 휴일 주면서 연장도 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 첫 번째 8시간 이내 휴일 근로는, 이거 이제 휴일 근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휴일 근로하고 이제 연장 근로가 두 개가 딱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휴일 근로는 다음에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된다. 이거는 2018년 3월 20일 날 신설이 됐는데요. 8시간 이내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을 하고요.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곱하기 할 때는 8시간 이내일 때는 1.5, 8시간 초과할 때는 2로 해주겠죠. 그리고 그리고 사용자는 야간 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얘기하는 경우, 그때는 휴일 플러스 야간 가산 수당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 근로에 대해서 휴일 근로를 8시간 8시간 안에 근무했을 때는 100분의 50으로 계산을 해줄 것이고, 8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100분의 100으로 하는데, 여기에 야간 가산 수당인 50%까지 추가해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휴일 근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연장 근로는, 이 휴일 근로는 유급 휴일인 경우, 이게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뭐 정해져 있지 않고요. 유급, 돈을 주고 쉬는 날에 근무할 때는 휴일 근로이고요. 무급 휴무일은 돈을 주지 않는 날 있잖아요. 우리 돈을 주지 않고 근무하는 날 있죠. 그날의 근로를 하면 연장 근로로 보게 됩니다. 그거를 무급 휴무일이라고 해요. 이거는 8시간을 초과하든 말든 똑같이 0.5배, 50%만 줍니다. 그렇지만 유의하셔야 될 점, 8시간까지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시간 초과 근무할 때는요, 법 위반이나 법 위반이에요. 그렇지만 일을 시켰으면 수당은 줘라라는 얘기입니다. 단 8시간을 내까지 근무하든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든 모두 다 50%, 0.5배만 지급합니다. 자, 휴일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야간 근로 수당은 지급합니다. 그래서
휴일에 근무한 무급휴무일에 근무를 하든 휴일 근로인 유급휴무일에 근로를 하든 야간 근로 22시에서 6시까지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0.5배를 더 추가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급여를 1배 지급하죠.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행에 대해서는 거기다 추가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 시에는 1.5배, 1은 급여, 기본급여, 0.5는 가상급여입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 시에는 시급의 1.5를 해주시면 되고요. 휴일 근로인 때는 8시간 내에 할 때는 1.5,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할 때는 2, 그리고 야간 근로 할 때는 2.5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장근로시 연장수당 산출 방법은 휴일근로시 근무시간이 9시부터 20시까지예요. 20시까지예요. 휴게시간은 1시간이고요.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시급은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만 원으로 볼게요. 10시간을 일한 10시간 만원 곱하기 10시간에다가 휴일 근로 가산임금 5만 원. 이거는 10만 원 곱하기 50%죠. 그리고 휴일근로 가산임금 10,000원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연장근로를 2시간을 8시간만 해야 되는데 2시간을 더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2시간 더 초과한 겁니다. 그거는 50% 더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야간 근로 시간은 근무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야간 가산 수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이 16만 원인 거예요. 기본 근로 10만 원에다가 8시간 초과 근무한 5만 원과 그리고 저희 10만 원에 대한 50% 그리고 2만 원 초과한 2시간 그거에 대한 2만 원의 50%인 만 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야간 근로 발생할 때는요. 22시부터 이 길 6시 요 안에 있으면 여기에다 또 50%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5, 2, 2.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수당 발생 시에 근데 너무 이게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뭐 격일 근로자 아니시고 우리 일반 과장님이 그 단지에 야간 그 격일 근로자가 휴가 가서 퇴근 쓰는 경우 엄청나게 우리 월급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간에 좀 쉬게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휴일을 준다거나 합니다. 휴일도 보상휴가제 줄 때도 1.5배로 쉬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 휴무일이 어때요? 일요일하고 토요일 날이 엄청 많죠. 뭐지 저 일요일 토요일은?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은 이렇게 쉬신대요. 이번엔